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어제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혁신위의 조기 종료 선언 하루 만이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만남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메시지 자체, 만남 자체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이제 수고했다 이렇게 해서 뭐 만남이 있어진 것 같은데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뇨한 위원장이 과연 내놓은 혁신안들을 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게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뭐 두 사람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 뭐 격려 차원에서 만난 거지만 메시지 핵심은 김기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는 뭐 지난번에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일부에서 뭐 2시간 이상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또 대통령은 7, 8분 정도 있다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김기현 대표가 뭐 오랫동안 만나고 자주 통화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말이 맞는 건가? 이 부분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만남 가지고 그 자체를 침소봉대하거나 넓혀서 마치 김기현 대표에게 힘이 실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하지 않고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 핵심을 보지 않고 자꾸 본인에게 힘이 실렸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순간 결국은 혁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남 자체 가지고 뭔가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지 말고 본질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 조기 종료 선언 이후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오찬, 혁신위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오늘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네. 오늘 만남이 이뇨한 위원장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고생 많으시네. 조심하시고. 당내에서 혁신위 조기 해체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당신과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박성규 의원님, 김기현 대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할 말이 없겠죠. 지금 저 비공개 오찬이요. 윤 대통령의 만남 자체의 메시지도 의미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안 던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왜냐하면 11일부터 윤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빈 방문.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일주일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의 총선 시기에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에게 뭔가 총선 얘기를 한 명이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알려지겠지만, 자, 이 당내 반발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조응천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What's wrong? 이러더라. 그러니까 영어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지금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수포당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수포당이라는 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수도권을 포기한 당이 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요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한참 인기를 끌고 뭐 아까 앞서도 뭐 6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도 나오지만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한 그 여당 관계자는 또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영화 속에 정우성 씨가 연기했던 장태환 사령관의 이태신 장군 같은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목소리가 비등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요일 날 단 한 사람도 혁신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김 대표나 둘 다 고생했고 앞으로 잘 협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지금 계제가 아니다. 대단히 엄중한 시점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그 혁신에 대한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갔고 그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지금 기자들에게 할 말도 없고 본인에게 이제 닥쳐온 이 모래시계를 어떻게 이제 뒤집어서 답을 내야 될 것인가 고심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혁신위도 조기에 종료가 됐고요. 혁신안에 대한 지도부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정책 이슈를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심을 움직이지 못한 건가요? 물론 뭐 여론조사가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 이 데이터가 결국은 현실을 좀 저는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그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심판 이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 네. 여기 시간이 이제 닥쳐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명백한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저는 아마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그러면 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굉장히 저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은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의 선지수를 보여줬잖아요. 예. 이게 이제 후행지수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혁신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실망감이 저는 그대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또 둘째로는 지금 정부의 어떤 좀 무능 프레임에 지금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3수 만에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예측을 못했냐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미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일단 희망 고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지금 정부가 과연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공감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는 당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 전체에 대한 지금 국민에서 실망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쪽에서는 뭔가 얼굴을 바꿔야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정부 쪽에서는 좀 더 좀 유능해져라. 그리고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지금 의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아차릴 때는 뭐 총선에 기대해 볼 만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뭐 별 문제 아니야 라고 넘어갈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가망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